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역사적인 날로 리플 4년 만에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있고요. 미국 법원은 리플 벌금을 250밀리언으로 확정을 했고 원화 1,500억 수준인데 SC가 요구한 2조 4천억보다는 20분의 1 확실히 줄어든 수치죠. 거기에 맞춰 리플 가격도 장중에 플러스 20% 급등하고 일부 매도 나오면서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트코인 7만 달러 올랐을 때 리플의 벌금 확정되었다면 20% 정도가 아니라 100%도 하루 만에 오를 수가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55,000달러 마이너스 1.5%,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58,000달러까지 반등했지만 나스닥 하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이 861 1,000밀리언 대규모 롱포션 청산 나온 이후 빠르게 V장 반등은 일반적으로 안 나오고요. 저점 리테스팅 한 번 더 한 다음에 서서히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55,000달러 하락온 상황에서도 트럼프의 옹호, 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롱포션 청산 비중은 여전히 크고요. 코인이 본격적으로 폭등장 상승하려면 투자자들이 팔짱 끼고 부정적으로 코인 시장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거래소 세력들에게만 긍정적인 걸로 롱포션 대량 청산시켜서 가격 내려도 저점에서 기관계들 현물 매수를 해주니까 이참에 수익을 확실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플 반등은 좋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1.9% 재하락에 마이너스 5% 추가 하락은 더 크고요. 이더리움 도면스도 13.9%로 7월 ETF 상장되고 16%까지 도면스 오른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면스 차트상에서 보면 22년 5월 루나코인 파산 났을 때만큼 도미넌스는 내려왔고요. 이더리움 도면스 하락의 주요 모인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도 있겠지만 알트코인 투심 약화와 연준 금리 인하 거시경제의 원인에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알트코인에게는 부정적인데 2019년 8월 금리 인하할 때도 이더리움 도면스 하락 시작해서 2010년 코로나로 제로 금리 할 때까지 바닥을 찍었었고요. 연준이 제로 금리 하게 되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코인 투자가 기대 수익률 더 높으니까 알트코인으로 대량 자금이 들어왔고 이더리움도 크게 수혜를 받았습니다. 연준이 금리 9월부터 내린다고는 하지만 내년까지 100bp 내린다고 해도 4% 금리는 유지를 하는 거죠.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2020년처럼 자금 들어올지는 미지수인 거고요. 이더리움은 ETF 되어서 그나마 하락 방어해주지만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서는 바닥까지는 아직 많이 남겨둔 상태입니다. 2019년과 이더리움 위상도 달라져서 7% 여기 바닥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이더리움 도면스마도 알트코인 완전히 추가 하락 저점 갱신 루트가 뚫혀버린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리플 소송 결과가 빠르게 났다는 겁니다. 리플 벌금 결과 미국 법원은 9월에 알려준다고 이야기했다가 좀 더 빠르게 8월에 코인시장 방어하기 위해서 발표가 된 거고요. 7월 말부터 SEC 비공개 회의 통해서 리플과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대중에게 공개는 되지 않고 이번에 결과가 났습니다. SEC가 조급하게 비공개 회의 계속해서 열어가면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번 벌금 금액에서 보면 확실히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법원이 공식적으로 리플에 판결한 벌금은 1억 2,500만 불입니다. SEC는 20억 불 2조 4천억 요구했는데 1,000억대 벌금으로 마이너스 94% 수준의 벌금이 나온 거고요. SEC가 비공개 회의 통해서 10억 불, 5억 불로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도 했을 건데 리플은 4년간 소송 거치면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죠. 1,400억 말도 안 되게 낮게 벌금이 나오니까 비난의 화살은 SEC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벌금이요. 리플이 벌금 내고 소송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죠. 4년 동안 리플 소송하면서 사용한 법률 비용만 2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4년 동안 소송 걸리고 2021년 불장에서 상승 못한 거 생각하면 SEC는 고의적으로 리플에게 소송 걸었다 봐도 무방한 거고요. 어느 코인이든 소송에 걸리게 되면 팩트와 관계없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코인처럼 급격히 발전하는 사업에게는 더욱 부정적이죠. 2010년 리플 소송된 다음 가장 큰 수혜 입은 코인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018년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시가총액 큰 적도 있었는데 리플 소송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가격을 상승했고요. 2019년 SEC 국장이었던 흰머니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라고 발언했고 강력한 증거로 남으면서 21년 불장에서 리플은 소송되어도 이더리움은 소송이 안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리플이 이번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증권이라는 혐의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바이낸스, 창펑자나 건도용 벌금 확정되고 나서 리플에 벌금 나온 것은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리플 벌금 1억 2천만 불 먼저 나오고 바이낸스 5조, 건도용 6조 이렇게 나왔다면 물귀시 작전으로 리플은 이렇게 낮게 벌금 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벌금 높냐고 하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그리고 리플이 125밀리언 벌금 합의를 할지 아니면 SEC가 항소할지가 관건인데 트럼프 지지율 높은 게 사실이고 SEC도 코인판의 민심은 최악입니다. 갠슬러 의장도 리플 여기서 항소하기보다는 해임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최근 안 그래도 알트코인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데 리플 항소까지 했다가 리플 포함 전체 코인 추가 하락하고 해리스까지 대통령 당선이 안 되면 갠슬러는 최악의 SEC 의장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벌금 판결만 봐도 20억 불, 2조 4천억으로 SEC가 요구한 벌금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던 거죠. 갈링하우스 CEO는 트윗X 통해서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리플사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명확성을 가지게 되었고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산업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했고요. 거기에 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 역풍은 사라졌다. SEC 리스크는 없어졌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도면수도 하락하고 있지만 리플 이렇게 벌금이 대폭 축소로 알트코인 투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대규모 알트코인 스타트업 투자가 7월부터 확실히 증가를 했고 이더리움까지 ETF 된 상황이니까 기관들 자금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알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들었듯이 지난주 기간 크립토 매매 현황에서 트럼프 연설 이후 코인 하락 전망한 세력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다 팔았는데 유일하게 리플만 100밀리언 기관들 매수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21년 불장에서도 리플 이렇게 매수한 적이 없었는데 기관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은밀히 매수하면서 하락장에서 더 모아갔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리플 벌금 내고 나서 넥스트의 다음 행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리플 소송 마무리되었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더리움 제외하고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페페코인 등 우수한 코인들이 새롭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새로운 코인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리플의 업그레이드나 발전 속도가 더욱 중요해지고요. 당장에는 미국 대선 전이라 비트코인 변동성에 따라서 리플도 상승이 한계는 있지만 연말 영소 때 연준금리 인하와 대통령 확정되고 나서는 예금 자금이 코인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리플은 스테이블코인까지 개발해둔 상황이고 상용화 코인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기존의 USDT 테더사나 USDC 서클사가 리플 스테이블코인 등장을 반가워하진 않겠고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코인도 경쟁자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리플사는 지난 하락장에서 비트샘플 거래소 지분을 다수 인수를 했습니다. 큰 거래소는 아니지만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할 수 있는 루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리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안 되지만 글로벌 송금 코인으로서 리플 역할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후원도 많이 한 리플이기 때문에 현재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송금 시스템에서 파일을 일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송금 코인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IPO 나스닥 상장의 리플 모회사가 나스닥에서 거래되면서 빠르게 신규장 끌어오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리플은 송금 코인으로 보면 확실히 가격은 저렴합니다. 국제 결제에서 얼마나 큰 금액을 결제하든 리플 한 개, 두 개면 거래소 내 수수료가 책정이 되는데 우리가 환전이나 해외로 송금 보낼 때도 금융 잘 돼 있는 한국이지만 수수료는 역시나 비싸고요. 외국계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는 동유럽이나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은 매우 비싼 상황입니다. 송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 결제에도 리플 사용될 수 있고 특히 IT 특화되어 있는 빅테크에서 리플을 도입하면 아마존 결제에 애플페이도 리플 가능하면서 리플 상승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리플 소송 이제 끝나기 때문에 리플 개발 상황에 따라서 가격도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리플 가격에서 보면 이번 벌금 확정으로 상승했지만 채널 하단 맞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장에 6만 달러, 7만 달러 못 올란 상황이니까 리플도 핵심 매물대 뚫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